가지고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지금 2년 전에 여러분 모의고사에선 정철의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우리 요새 이런 고전시가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가사 나오고 맨 밑에 사설시조 하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설시조 문제에 정철 지문이 하나 들어갔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철은 사설시조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시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철이 어떤 생각 가지고 썼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이 작품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예요. 이 사람이 쓴 거야. 정철이 문학사에 엄청 큰 영향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사설시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초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을 꺾어 산을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런 무진무진은 무궁무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계속 먹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4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4개로 쪼개보니까 여러분 먹새그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표현법이에요? AABA요. 그래서 얘는 AABA를 쓰고 있는 거고. 자, 여러분 그려가 보조사니까 제외하면 그러면 여러분 먹새라고 하는 애는 어떤 의도를 나타내주는 여러분 무슨 영어미야? 청유형이야. 같이 하다라는. 그래서 얘는 청유형어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청유형어미를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 계속 술 마시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여러분 글의 속성을 갖고 있냐면 술을 권하는 노래라고 해서 권주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권주가. 자, 왜 술을 계속 마시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 이 몸이 죽은 후면,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 죽은 후면이라고 했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가정을 해버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서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지게 아까 누가 뭐였어? 위에 거적을 덮어서 줄이어 매어 가나. 여러분 줄이어가 꽉 졸라 매어서 가나.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 죽은 시체를 관에 묻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사람 시체를 여러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관에 이제 넣어서 관을 장식하고 그리고 이 관을 이제 들고 이제 장례 터를 간단 말이야. 근데 이 관을 쓰는 게 사실 너무 비쌌어 옛날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거적대기에 사람을 말아가지고 꽉 묶어서 땅에 그냥 묻기도 했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걸 꽉 묶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자, 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어미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봐. 먹나 안 먹나, 가나 안 가나,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쓸 때 쓰는 여러분 어미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게 이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긴 한데 가나 안 가나, 사나 안 사나, 먹나 안 먹나 다 반대말들이지. 그럼 반대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지금 어떤 장례를 얘기한 거냐면 엄청 초라한 장례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초라한 죽음을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얘들아 어떻게 죽고 싶다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무덤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간혹 어른들은 여러분 내가 화장을 해줘라 아니면 내가 땅에 어디에 묻어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원래 화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화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산에 묻고 싶다 하면 자식들이 산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초라하게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어내나 여러분 여기까지. 왜냐면 나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유소보장의 뜻을 보면 상여를 맺는 거야. 그러면 상여는 뭐냐면 관이 아니야. 관에다가 꽃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관이 있고 그 관을 막 엄청 큰 가마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여를 만들어서 꽃상여를 만들어서 만인이 뭐지? 만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달에 이런 예단 옛날 말이야. 얘다가 뭐더라 얘들아?
가다, 살다, 지내다. 근데 여기서 말이 되려면 가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내가 상여를 메고 그 상여를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갈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얘들아 그 슬픔 속에서 참 꽃상여를 메어가지고 내 관이 얘들아 예쁘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네.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 화려하게 죽는 거죠. 그러면 이 화려한 죽음을 얘기해.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초라하게 죽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죽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무슨 표현법이 있었는지는 알겠지. 대조를 쓰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어욱새, 속새, 새, 그냥 새야 새. 덮가나무 그냥 나무예요. 그 다음에 백양, 숲이래. 그럼 숲이라는 건 백양도 나무겠지. 그럼 이런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양. 버드나무 양자야.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그러면 새들이 있고 나무가 있는 숲에 가기만 가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무덤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묻힌 무덤의 모습을. 내가 소라하게 장례를 치르든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든 내 무덤에 가기만 간다면 이런 뜻이야. 내가 무덤에 가면 누런 해, 우리 태양은 노란색이니까 이러면 노란 태양, 하얀 달, 그리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해가 뜨든 달이 뜨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 때 그러면 자 해가 뜰 때 달이 뜰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 불 때 언제예요? 계속이잖아요. 계속 해가 뜨고 계속 달이 뜨고 계속 비가 오고 계속 눈이 오고 계속 바람이 불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야. 그러면 이 표현은 언제든지 언제나 뭐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이런 언제나 내가 죽고 나서 내 무덤에 가면 누가 나한테 한잔 하자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내 무덤가에 와서 누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죽으면 술을 마실 수 없지 않니? 그래서 언제 마시자? 지금 마시자.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금 마시자는 답이 이미 나왔잖아. 서리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써서 지금 여러분 화자는 죽으면 어차피 내가 후회해. 죽으면 못해.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시려는 이런 태도의 합리화예요. 합리화. 약간 이런 거지 얘들아. 내가 너무 이러면 뭐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저금도 해야겠고 물건 너무 사고 싶어. 물건 너무 사고 싶으니까 에휴 죽어서 이 돈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사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도 어차피 죽으면 술 못 마시니까 지금 마시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못 마실 바에는 지금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볼게.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을 불 때 좀 이상하긴 한데 잔나비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원숭이거든 원숭이. 근데 여러분 이 원숭이가 휘파람 어떻게 부르지? 자 그리고 원숭이가 왜 내 무덤 위에 올라와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없어요. 근데 이 원숭이는 대부분 여러분 좀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나라 이런 나라에서 사와. 그러면 한두 마리 정도는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대.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보기도 하냐면 여러분 궁궐에 가서 보기도 했었대. 근데 이걸 보려면 돈이 많거나 내가 관직이 높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를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원숭이를 이렇게 작품 속에 넣어놨냐? 난 그걸 봤다. 자기 허세야. 그러니까 허세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선 허세라기보단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잔나비가 쓰이면 쓸쓸한 분위기일 때 써요. 왜냐면 이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 뭐라고 하지? 약간
약간 뭔가 약간 구슬프게 들렸던 그런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시도 그래. 현대시도 잔나비가 울 때라는 표현을 쓰거나 옛날 고전시가에서 잔나비가 운다, 잔나비가 휘파람 분다, 잔나비가 뛰어논다 이게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을 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죽은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약간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내 무덤 위에서 내가 뉘우친 들었더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후회해봤자 뭐하겠니? 이거야. 그러면 죽어서 후회해봤자 뭐하겠니? 쓸모없으니까 술 마시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죽으면 소용없다. 그러면 죽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여기서 두 가지야. 현재를 뭐하자? 즐기자. 그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자. 그리고 여기 태도 하나 더 나와요. 어떤 태도냐면 여러분 죽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돌릴 수가 없어요. 죽어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흐르는 것도 내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해봤자 내가 죽어서 후회해봤자 세월이 지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 인생에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덧없음, 그치? 무상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죽거나 이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덧없음을 느끼는 거지. 왜냐면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무슨 태도를 느끼는 거냐면 인생 무상의 태도를 느끼니까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마시겠다는 거야. 어떤 핑계를 대고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화자가 그래 먹자 놀자 술 마시자 막 이런 여러분 미치자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얼마 내 인생 남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어차피 죽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그 덧없음을 이 술로 좀 해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술을 마시며 놀고자 하는 풍류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제가 이러면 그 아래 작품 위에 네 번째 거 한번 보면 술을 권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우리 95쪽 한번 볼게요. 자, AA, BA 사용했으니까 반복법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선생님이 안 썼지만 열거법 어디 쓰였는지 알 수 있을까? 아까 얘들아 새나무.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날씨들 쭉 그치? 이거 열거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법도 쓰고 그 다음에 서리법도 쓰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할 내용을 하나만 술의 기능만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술의 기능은 여러분 화자가 인생 무상을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해소,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해소해주는 도와주는 애니까 매개체, 그렇지. 그래서 술의 기능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휘도 정리해보자. 이건 옛말 그대로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우인데 아까도 우가 있었어 얘들아. 그 초안가에도 우가 히읗이 덧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히읗이 덧난 거예요. 이렇게 히읗이 덧나는 경우는 그냥 위라고 읽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에 가기, 곳, 가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 곳, 옷, 공자는 강조의 정비사예요.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만이라고 해서 보조사를 강조하는 보조사를 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기만 한다면 이렇게 강조해서 만이라는 조사를 넣어도 되고 강조의 전미사 해석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잔나비는 원숭이라는 거 기억하고 이게 고전 소설에서 쓰면 거의 대부분 얘들아 약간 어떤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 그치? 이걸 드러내고 자 마지막 여러분 니다, 녀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있었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건 가다, 살다, 지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작품들이랑 그다음에 독서랑 여러분 그